안녕하세요. 나이바이킹 클럽 이유 나이부입니다. 며칠 전 나이바이킹 클럽 여러분들은 어떤 등산화를 신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등산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등산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나이님? 저는 조금 목이 길고 튼튼한 중등산화? 등산화? 처음에 그 등산 처음 시작했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라면 나이바이킹 클럽 영상에는 그런 중등산화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걸 금세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왜 나이바이킹 클럽 영상에는 그런 중등산화가 보이지 않는지와 그렇다면 나이바이킹 클럽은 어떤 등산화를 신는지 또 장거리 백패킹 하이킹에는 어떤 등산화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주 착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등산화 설명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등산화에 대한 약간의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중등산화라고 하면 긴 목에 아주 단단한 느낌을 떠오르실 건데요. 이유님도 그러시죠? 네네, 저도 네. 이런 중등산화의 전체적인 생김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중등산화는 유럽의 알프스, 유럽의 험한 산들을 견디기 위해 혹은 대비하기 위해서 제작되고 발전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알프스 대부분의 산들이 바위 능선과 빙하를 품고 있는데요. 산 정상까지 오르려면 바위 능선을 넘어야 했고 빙하도 건너야 돼요. 네, 막 건너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웃솔이 단단하고 휘지 않아야 했던 거죠. 유럽의 산들에서는. 또한 돌들 위에서 발목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긴 목으로 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빙하를 건널 때에는 저희도 겨울철에 아이젠을 착용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빙하를 건널 때에는 아이젠을 꼭 착용해야 했고 빙벽 등반을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반 장비도 같이 패킹해서 짊어지고 다녔어야 했던 거죠. 무게가 그럼 꽤 상당하게 네. 나가겠네요.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배낭을 메고 등반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착용하는 등산화가 아주 단단하고 이런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제작되었겠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중등산화가 가장 적합하면서도 그런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 제작되고 발전되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등산이나 백패킹, 하이킹이 굉장히 대중화되면서 네. 이런 등산화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면 중등산화를 착용하시면서 백패킹을 하시거나 하이킹을 하시거나 등산을 하시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곤 해요. 네네. 우리나라가 1년 365일 겨울인 것도 아니고 빙하가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빙하가 있는 네. 것도 아니고 모든 등산로가 바위 능선을 갖고 있거나 암릉을 하이킹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중등산화는 우리나라에서 잘 닦인 등산로에는 오버스펙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거리 하이킹이나 백패킹을 할 때 뭐 이유님도 굉장히 느끼시겠지만 중등산화를 착용하고 뭐 20-30km 걷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피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중등산화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이브 하이킹 클럽은 자주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등산화의 특징으로 저희 나이바이킹 클럽 영상에 중등산화가 자주 보이지 않는 것인데요. 네, 나이브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겨울에는 중등산화를 착용하기는 해요. 그렇죠. 겨울에는 꼭 착용하는 네. 편이죠. 네. 저희가 중등산화를 겨울에 착용하는 경우는 첫 번째, 아이젠 착용이 필요한 경우. 그렇죠. 겨울에 아이젠 착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중등산화처럼 단단한 신발에 아이젠을 착용하는 게 꼭 필수일 수 있습니다. 완전 이유님이 산 증인 아닌가요? 일반 하이커 슈즈를 신고 아이젠을 착용하고 산행을 했을 때 네. 발톱에 멍이 들었어요. 아, 그니까요. 그때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중등산화 안 신은 거 조금 네. 후회하셨잖아요. 네. 네네. 제가 그래서 처음 그렇게 발에 상처가 났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이 많이 내린 환경에서 신발이 젖음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경우. 네, 저희가 평소에 3계절에 착용하는 슈즈인 경우에는 5시간 정도 착용을 하게 되면 전 젖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네. 세 번째는 미끄러운 빙판을 다닐 때 발목을 보호해야 할 경우입니다. 제가 산 증인이죠. 네. 네,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빙판이나 이런 미끄러운 길에서는 네. 좀 발목이 하이컷이고 단단한 중등산화가 훨씬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겨울에는 꼭 중등산화를 저희 나이브 하이킹 클럽도 착용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중등산화는 외피는 소가죽, 내피는 고어텍스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장시간 눈길을 걸어도 신발이 젖지 않아서 보온에도 강하고 미끄러운 길에서도 긴 목은 발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봄, 여름, 가을 정도까지는 뭐 중등산화가 필수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거리, 하이킹, 백패킹에서는 중등산화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비가 경량화되면서 하중에 대한 부담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굳이 긴 목에 단단한 중등산화를 굳이 착용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브 하이킹 클럽은 조금 더 기민하고 오래 걸을 수 있도록 통기성도 좋고 가볍고 네, 무게는 가벼운 등산화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슈즈는 발의 피로감을 적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이브 하이킹 클럽이 어떤 등산화를 착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신었던 등산화인데요. 함바그 알래스카라는 제품이에요. 처음 등산 시작할 때 사용을 했던 제품입니다.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이미지 그대로 중등산화, 발목이 길고 외피는 소가죽에 내피는 고어텍스인 중등산화를 신었었어요. 이거를 봄, 여름, 가을까지, 겨울까지 4계절 내내 이 등산화로 백패킹, 장거리 백패킹하고 하이킹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네. 진짜 대단하다. 아, 너무 피로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제가 처음에 신고 2박 3일 장거리 하이킹 프로모션이 있어서 네. 뭐 이벤트 삐땡 맞죠? 그래서 그걸 갔었는데 네. 배낭의 무게가 엄청 무거웠어요. 근데 네네네. 그때 이 무게를 견디기에는 발목이 틀어지거나 이런 거는 되게 좋았는데 네. 바닥이 딱딱하다 보니까 네. 발바닥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쵸. 2박 3일 걸으시려면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제가 또 족저근막염이랑 큰 아킬레스건이 있는 사람이라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그래도 발목은 보호해주니까 좋은 거구나 하고 이 신발을 신고 다니긴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겨울에 사용할 땐 너무 좋은데 여름이나 봄에 사용을 하니 발이 너무 덥고 발바닥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찾은 게 짠! 아디다스 테렉스 스위프트라는 슈즈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신발 신었을 때 너무 가볍고 진짜 그 무게 네. 가볍고 이게 몇 그램 정도 되죠? 한 300g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되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슈즈이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이 등산화를 신고 정말 여름을 너무 산행을 잘했던 것 같아요. 가볍고. 근데 이게 고어텍스라 비 오면은 난리 나죠. 그래서 제가 계곡 산행을 했을 때 한번 신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물에 들어갔을 때 엄청 미끄럽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물에 나오니까 걸을 때마다 얘가 계곡물을 토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어텍스라서 네. 물을 계속 머금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신으면 발이 붓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비추해요, 여름에는.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신고 불수사도복을 2번을 했는데 대단하십니다. 전 발바닥에서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다른 그 하이킹 슈즈보다 바닥이 좀 딱딱해요. 그쵸? 네. 저도, 그러니까 이유님도 그렇지만 저의 경우에도 중등산을 신다가 네. 저도 처음으로 이걸 신었거든요. 근데 바닥이 되게 딱딱하고 가벼워서 기민하긴 한데 바닥이 딱딱해.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슈즈가 짜잔! 짜잔! 그래서 최종으로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아마 저의 마지막 등산화 같은 느낌? 네네. 네. 그리고 이유님 말고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을 많이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이게 호카 오네오네 토아라는 제품인데요. 근데 이유님이 완전 사랑하는 등산화입니다. 이게 단종이 되지 않는다는 제 그냥 영원한 단짝? 네네. 네네.
그런 정도? 이거는 이벤트 원단의 토아이고요. 이거는 고어텍스 버전의 토아예요. 근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 이벤트 원단의 토아의 경우에는 봄하고 여름에 주로 신으시는 것 네. 같고, 그다음에 고어텍스 토아의 경우에는 가을하고 겨울에 신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도 이게 좀 큰 차이가 있나요? 실제로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아이는 거의 3계절 위주로 쓰긴 하는데 네네네. 저희가 등산화가 아무리 울양말이고 기능성 양말에도 약간 도톰하다 보니까 조금 덥잖아요. 네네. 확실히 이 아이는 통기가 좀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바람이 불 때 발이 조금 시원해요. 네네네.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좀 초겨울, 뭐 늦가을 이럴 때 신을 때 네네네. 확실히 외부 바람도 보호가 되고 네. 뭐 약간의 눈이 조금 왔을 때 네네. 그럴 때도 외부로부터 네. 비나 눈이 스미지 않아서 네. 그럴 때 좋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 실제로 이게 좀 보온에도 좋고 따뜻한 토아인 거네요. 네네. 고어텍스 네. 버전이. 그리고 이게 쿠션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고질병인 족저근반염은 좀 나아졌나요? 사실 100% 나아졌다고 하는 건 제 개인차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90%는 이 아이로 해서 마음에 들어요. 아프지 않아요. 네. 발바닥이 실제로 진짜 안 아픈가요? 막 솔직히 100%안 아프다는 거 거짓말인데 네네. 다른 여태까지 사용했던 등산화에 비해서 확실히 피로도가 적어요. 호카 오네오네가 쿠셔닝 좋고, 게다가 미드 스타일의 발목도 약간은 보호해주면서 장거리 하이킹을 해도 피로도가 적은 그런 네네.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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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짠! 짠! 제가 첫 번째 등산화는 이유님이 설명해드렸던 아디다스 테렉스 스위프트 동의했고요. 그리고 실은 저도 그 등산화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유님한테 추천드리기도 했었어요. 그쵸. 네네, 그때 맞아요.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동일하게 발바닥 아픔을 둘 다 경험했죠. 경험하셨는데 저 소개시켜 주신 건 아니잖아. 그때 이제 저 신고 있었죠. 기억나시잖아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발바닥 피로감이 조금 많아가지고 제가 두 번째로 선택한 하이킹 슈즈입니다. 이게 뭐냐면 호카 오네온에서 출시한 토루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토루 초기 버전입니다. 초기 버전인데 이게 상세히 뭐 설명을 뭐 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라서요. 굉장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한 6년 전에 샀나요? 아, 오래 신으셨네요.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러그 솔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아웃솔 돌기. 네, 돌기가 5mm, 그러니까 제품 설명에는 5mm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 마모가 된 상태입니다. 이 마모된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1년째 신을 때쯤 이렇게 그냥 다 맨바닥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메가그립, 그러니까 비브란 메가그립이어도 이 돌기의 로그 자체가 그쵸. 없으면 사실 접지력을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미끄러지지 않아요? 이러면? 굉장히 미끄럽죠. 예,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신지 음. 못했던 제품이고, 호카 오네온의 등산화 하이킹 슈즈의 고질적인 문제가 내구성이잖아요. 이 아이도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후에 나온 카라는 제품은 뭐 신다가 막 이렇게 뜯어지거나, 왜냐면 본드로 막 이렇게 접해가지고 맞아요. 뭐 뜯어지거나 네. 그런 건 사실 없는데, 이 발바닥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신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근데 6년 신으신 건 아니죠, 1년 신은 거죠. 그렇죠. 6년 전에 샀고 1년 신어서 1년째 되던 해부터는 거의 신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버리지 못했던 건 네. 이게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백두대간도 걷고 음. 이래저래 굉장히 장거리 하이킹을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해서 좀 기념 고생을 많이 한 친구네요. 네, 고생을 많이 한 친구라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아이를 이제 끝내고 제가 정말 여러 등산화를 실었었는데 거의 정착한 등산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짠짠. 저의 주력 하이킹 슈즈입니다. 이 슈즈는 살로몬사에서 나온 스피드 크로스 5 GTX라는 모델이고요. 이 아이로 제가 구입하자마자 화대 종주를 했었는데, 봤어요. 네, 네. 화대 종주를 했었는데 한 45kg 정도 되죠. 저의 고질적인 발바닥 아픔이 사라진 슈즈이기도 합니다. 우선 쿠셔닝이 굉장히 좋고요. 2, 3년 신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러그가 아직도 네. 건재한 상태입니다. 물론 외피는 굉장히 지금 뜯어진 상태예요. 뜯어진 상태인데 발바닥
고통이 사라졌고 쿠셔닝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 러그도 돌기가 굉장히 단단하고 좋아서 이게 콘타 그립을 착용한 제품인데 접지력도 그 다음에 그립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쿠션이 괜찮네요. 네, 이게 만져보셔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지금 눌러보는데 쿠션이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센시피라고 해서 이게 발목부터 이 발 등 전체를 완전히 감싸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고 벗기도 편하고 이게 단단하게 어떤 받쳐주는 느낌. 트레일 러닝화들은 하산을 할 때 이 앞부분? 네. 앞코가 굉장히 신축성이 강해서 되게 밀림 현상이 되게 심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얇거나 그런 뭐 트레이킹 슈즈 같은 거 신고 하산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 있으니까 신발 뚫고 나갈 것 같다. 맞아요. 발가락 튀어나올 것 같아. 이런 느낌?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피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 알트라에 올림푸스도 신어봤는데 올림푸스도 막 뚫고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제품이 저의 거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건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거의 여름에만 신는 슈즈인데요. 그 느낌은 이 아이도 유물 같은 아이예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신었던 슈즈인데 이 아이의 목적은 오직 암능과 계곡 트레킹용입니다. 이게 스텔스 창이라고 해서 정말 바위에서 접지력이 좋은 창으로 제작된 신발이거든요. 이걸로 막 운행을 오랜 시간 하는 거는 정말 미친 짓인데 계곡에서 어떤 젖은 돌을 걷거나 아니면 암능의 어떤 리치를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신발입니다. 여름 계곡 트레킹 때에만 신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아이가 이제 조금 가을 되면 추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구입한 슈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짜잔! 알트라에서 나온 롬픽 미드 스타일의 포웨더라는 제품이고요. 포웨더라고 그러니까 명명되어 있던 것처럼 사계절용 등산화를 겨냥해서 나온 건데 제가 이거를 겨울에 신어봤거든요. 추워요. 사계절인데 이게 우리나라 계절은 아닌 네,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실은 어떻게 하면 중등산화를 신지 않을까 겨울에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입한 제품입니다. 근데 거의 한 가을하고 봄에 많이 착용을 하는 것 같고요. 초겨울 정도까지 착용을 하는 것 같고 그냥 완전 겨울에는 그냥 중등산화를 신습니다. 근데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알트라의 대부분의 등산화 그러니까 트레일 러닝화들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앞코가 단단하지 않아서 정말 하산할 때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롬픽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미드 스타일이 아닌 그냥 로우컷의 롬픽의 경우에도 앞코가 이렇게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하이킹 슈즈는 굉장히 적합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피가 이벤트 원단으로 돼 있어서 방수에도 탁월하고요. 어찌됐든 약간 포웨더를 겨냥한 제품이기도 하고 미드 스타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발목의 보호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추웠지만 생각보다 등산, 하산, 그 다음에 운행할 때 굉장히 좋은 제품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발바닥 되게 귀엽네요. 네, 되게 굉장히 귀엽습니다. 뭐 이렇게 전문적인 리뷰는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신고 경험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한 등산화에 대한 소개였고요. 더 오래 걷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등산화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대신 뭐 겨울이거나 뭐 배낭의 무게 하중에 부담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험한 등로로 가신다 하시면 중등산화를 이용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 있기는 해요. 네,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사람마다 발 모양도 다르고 네. 선호하는 등산화의 어떤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용하는 하이킹 슈즈가 100%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우리나라 등산로의 환경도 굉장히 이제 잘 닦여져 있기 때문에 네. 자주 가시는 등산로의 환경, 선호하는 등산 스타일에 따라서 등산화를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등산화를 선택하실지 하이킹 슈즈를 선택하실지는 어떤 사용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이브 하이킹 클럽은 장거리 하이킹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개시켜드린 하이킹 슈즈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저희의 리뷰가 구독자 여러분의 장거리 하이킹, 백패킹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나이브 하이킹의 나이브 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